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죠.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 뭐 매일 갈 수는 없죠. 큰 폭은 아닙니다만 혼조세였군요. 예, 뭐 지표도 좀 엇갈리고 그리고 네. 이제 트럼프가 이것저것 뭐 발언 쏟아내면서 시장에서는 좀 이거 트럼프 때문에 좀 흔들리겠구나 이런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우선 미국의 이제 지표가 좀 엇갈리는데, 그러니까 고용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채용하겠다라는 공고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거를 좀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 네. 예상보다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 갈 정도로 나쁜 건 아니지만 고용 시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걱정거리가 되는데, 음. 뭐 또 다른 지표,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 서비스업 지표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매장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예. 옷을 팔거나 화장품을 팔거나 이런 매장에서의 어떤 직원들이 생각하는 경제 지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음. 또 이 지표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은 둔하고 서비스업은 또 괜찮고, 이게 지표가 엇갈리다 보니까 보통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제일 중요한 지표를 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가 금요일에 나오거든요. 네. 실업률이 금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표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 이렇게 되면서 좀 소극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자꾸 이런저런 뉴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뭐 예. 베네수엘라 문제도 있고 지금 그린란드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꾸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생기면 음.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 뭐 이런 걱정이 되는 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업종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방산업체들 대상으로 자사주 매입하지 말고 배당도 주지 마라, 이렇게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방산업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다 돈 쓰지 말고 기술이나 개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하여튼 특히 배당 가지고를 보고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네. 많이 있잖아요. 이게 향후에 방산주들이 배당을 안 주게 된다라면 투자 매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고, 또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기관들 중에서 그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금지시키겠다. 뭐 음. 기관이 단독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뉴스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트럼프가 이것저것 또 변수를 만들어내니 지금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물러서서 오늘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면 의심을 하게 돼요. 또 뭐 주변인은 뭐 옵션이라도 산 거 아닌가. 네.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이라도 산 거 아닌가. 이 그냥 뭐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걸까요? 그 방산업체들은 사실 민간 업체들이 많은데 주주 이익 환원을 신경 쓰지 않을 거면은 그냥 국영으로 돌려버리지 왜 이런 얘기 자꾸 할까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최근에 그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학 리스크 같은 걸 자꾸 조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정학 리스크라는 건 결국에는 군사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네수엘라라든가 여기에 이제 미국에 무기를 팔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향후에 이제 미국에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지정학 리스크 그러니까 와놓고, 그리고 방산업체들한테 너희 무기 팔게 해줄 테니까 투자해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네.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좀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이제 사고 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지정학 관련된 이슈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려는 신호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아. 시각도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베네수엘라 뭐 기름 얘기에서 좀 좋았다가 유가가 하락하면서 또 관련주들이 하락한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으로 끌어와 가지고 이걸 네. 가공해서 이제 쓰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갔었는데, 베네수엘라 원유가 예. 이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베네수엘라 원유 가격이 이제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다 되게 싼 값에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헐값에 들어온다는 예,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팔게 되면 어쨌든 미국 유가에 어떤 안정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져서 이제 유가가 어. 좀 하락하고 일부 에너지주들은 빠지고, 다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에너지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미 시설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에너지주 내에서도 주가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이제 작년에 기술주, 빅테크,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이렇게 큰 종목들 위주로 올랐는데 최근 분위기는 좀 중소형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고요?
예,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데이터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 작년도 10월 20일경 이후부터 놓고 보면 이 대형주 기술주들 7개를 추종하는 지수를 보니까 2% 정도 빠졌는데, 네. 이 종목을 뺀 지수, 그 S&P 493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수는 1.8% 올랐습니다. 1.8% 올라서 오히려 이제 빅테크보다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음. 가지는 이 S&P 493을 추종하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에 6개월 연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투자들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는 나쁘지는 않은데, 만약에 뭐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둔화 이러면 확실한 뭐 대형주에만 투자하자 이게 이제 될 수 있지만, 음.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너무 저기에만 자금이 몰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분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다른 기업들 실적도 만만치 않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워낙 뭐 음. 엔비디아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의 실적, 예를 들어서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실적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낙 미증시가 강하다 보니까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것도 많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금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융주 실적도 좋아지고 다른 업종 좋아지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굳이 이제 그 빅테크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분산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한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강세장이 끝날 때 주도주가 무너지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그냥 횡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둘씩 음. 무너지기 시작하면 강세장이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눌려 있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밀린다라면 시장 자체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4거래일 만에 미국 시장은 일단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어제도 4,600에 거의 뭐 근접했다가 후반에 조금 내주긴 했습니다만 상승을 이어가서 4,551 코스닥은 조금 빠졌군요. 예, 뭐 어제 장중에 이제 4,600포인트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어제 현대차가 아주 강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제 이제 새벽에 마감했을 때 반도체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두 종목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어제 현대차가 또 사상 최고치 음. 최고 주가 경신을 했거든요. 뭐 젠슨항하고 정의선 회장이 비공개로 회동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피지컬 AI,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건 움직임 있는 거, 움직이는 AI를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걸 이제 피지컬 음. AI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만든다면 현대차가 만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자동차 만드는 오. 원리나 로봇 예. 만드는 원리나 모터로 각 부품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예예. 작동하는 건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대차가 최고의 로봇주, 피지컬 AI 관련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음.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이제 아주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 뭐 미국 언론 이런 데 보면 현대차 관련된 뉴스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이제 로봇을 구매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구독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렌탈해서 쓰는 거. 예. 현대차는 로봇을 렌탈 서비스로 공급할 것 같다더라.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스 차량처럼 이제 빌려서 로봇을 가정용 로봇을 쓰게 한다. 예, 그걸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가 오, 나와서 네. 현대차가 참 계획이 있구나. 어.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이 세 종목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면서 뭐 하락 종목 수는 많고 네. 이제 지수만 올라가고 뭐 예. 그리고 또 이틀 연속해서 저점과 고점 차이가 130포인트 달하면서 시장이 조금 결과적으로는 오르는데 음. 제법 흔들리고도 있다라는 점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현대차 관련돼서 업계에서는 실제로 그 소문들이 좀 맞습니까? 로봇 산업을 한다는 얘기는 저는 정확하게 발표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로보틱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현대차 전략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예.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리스로 한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보도가 아. 공식적으로 된 건 없는데, 근데 예. 워낙 고가라서 이거를 구매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구독으로 가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음.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뭐 같습니다. 이렇게 유출되거나 이런 로봇 뭐 비주얼 이런 건 없죠? 이미지 이런 건 아직은. 예, 회사 쪽에서는 뭐 CES에서 이제 작동되는 걸 샘플로 보여준 건 있는데, 예. 이게 뭐 몇 년 이내 상품이 언제 나오고 이런 건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습니다. 야, 현대차가 로봇 관련주로 또 묶이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연초기도 하고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감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억지로 어제는 좀 끌어올린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맥쿼리 등 해외 그
전망들은 삼성전자가 지금 한 23, 4만 원이죠. 근데 24만 원까지 전망을 하는 기사도 있군요. 예, 어제 이제 맥쿼리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뭐 24만 원, SK하이닉스 112만 원 이렇게 이제 목표 예. 주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작년도 가을 정도에 삼성전자 국내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 100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이야기 한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100만 원이요? 아니요. 예, SK하이닉스 예. 100만 원. 그렇죠. 예, 예. 근데 하이닉스 100만 원 제시할 때 이게 과연 되겠냐라는 거였는데 지금 넘었죠. 실적이 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음.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 100조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30조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정도 되면 진짜 20만 원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음. 분석들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 오늘 뭐 실적 나올 텐데 뭐 실적 결과에 따라서는 진짜 20만 원까지 가나 보다. 뭐 이런 어떤 그 타당성 이런 것들이 좀 입증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해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는 뭐 좋죠.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이죠 잠정 실적 발표가? 예, 오늘 이제 아마 개장 전이라서 늦어도 8시 반 이전에는 어, 실적이 나올 겁니다. 뭐 예상대로 괜찮을 것으로 보이죠? 예, 일단 이제 시장에서는 기준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평균 전망치는 16조 원에서 18조 원 사이인데 예. 시장에서 내심 20조 원 넘길 것 같다. 그래서 20조 원을 넘기느냐 여부가 이미 놀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는 기준은 20조 원이라서 그러니까 20조 원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금 내일까지 이번 주 뭐 변수가 있을 만한 이슈가 이벤트가 있나요? 증시에? 예,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있고요. 내일 밤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오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거 진짜 상반기에는 금리 안 내리겠구나 또는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결정될 수 있어서 우리는 네. 삼성, 내일은 미국은 고용 지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초 역시나 우리 증시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보지 못한 4,500선, 4,600까지 저희가 어제 목격을 했는데 와 정말 뭐 5천이 올 한 해 목표였는데 물론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서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4거래일, 5거래일까지 오늘 지켜본다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목요일 아침 주식 시황도 또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동훈 블로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